아이들의 과학 잠재력을 깨우고 과학의 꿈을 심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영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키스톤들을 만나봅니다. 신개념 과학 감동 토크쇼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교사 손미연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무슨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민 씨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다면서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무려 고등학생 때 전교 1등을. 초등학생 때도 아니고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그냥 열심히 교과서를 달달 외워버렸어요. 어머님의 근데 전교 진심이 1등이 통했네. 그쵸, 전교 1등이 바로 딱 되더라고요. 대단하신데요. 영재들이 이렇게 저처럼 한 번의 집착력으로 빡 발휘가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근데 제가 어떨까요? 또 한 손미연 선생님도 이 자리에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신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정말 모든 담임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잘 만났거든요.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뭐 어떤 분한테는 뭐 인성적인 부분, 어떤 분한테는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을 받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운이 좋으셨네요 했지만 그게 아니라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맞아요. 이걸 인성을 배워야지 뭐가 너무 뛰어나시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 맞습니다. 지나갔는데 저도 물론 초등학교 때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대해주시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맞아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성장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특히나 그 선생님 때문에 과목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신과학 교육 현장을 보여주실 그런 선생님들을 직접 모셨습니다. 국가대표급 과학 선생님들이시라고 합니다. 혹시 손미연 선생님 아닐까요? 저 아니고요. 네, 과학교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네, 포천 영중초등학교 전영모 선생님 그리고 인천공항고등학교 윤자영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또 헌칠하시고 훈남들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추리소설 쓰는 생물 선생님 윤자영입니다. 윤자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다리쌤 전영모라고 합니다. 전영모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국가 대표급 그런 과학 교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분들의 수업을 보기 전에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요, 수학, 과학, 이 성취도 부문에서 49개 국가 중에 몇 위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한 25등, 5등 27등 정도, 이런 정도? 49개 나라니까 네. 꽤 잘한다고 선생님은 들었거든요. 뭐 1등은 아닐 것 같고 한 2, 3등? 너무 높은가요? 그렇게 높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접한 것 같아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 팀스라는 곳에서 2015년도에 49개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49개 국가 중에 무려 2위 맞습니다. 2위. 네, 2위를 진짜 높네요. 네, 진짜 높죠. 네. 그리고 과학 성취도는 4위였다고 합니다. 4위도 정말 상위권이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도 말고 흥미도는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높은데 1등 하겠죠. 1위 아닐까요? 성적은 높으니까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그것도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문제점이라고 낮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꼴등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한 40등? 네. 그래도 좀 밑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를 지금 선생님께서 콕 집어서 거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학은요, 슬로베니아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 48위, 네, 49개 나라 중에서 48위를 차지했고 과학은
49위였습니다. 49개국 중에서 사귀면 꼴찌네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도.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학교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네. 같은 해에요.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꽤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과학 흥미도를 좀 알아봤더니 슬로베니아, 핀란드, 그리고 키프로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게 아니라 네.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전 사실 좀 놀랐어요. 성취도는 높은데 흥미도가 이렇게 낮을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저는 중학교다 보니까 입시보다랑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놈의 그 진도 있잖아요. 배워야 하는 건 너무 많고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뭔가 자유로운 프로젝트를 막 마음껏 하기에는 조금 제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전영모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제약적인 조건에서 많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학교도 진도, 고등학교도 진도, 그다음 입시 위주의 교육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흥미를 아이들한테 좀 떨어뜨리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좀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4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4학년 우리 학생들이 거의 밑에 있다는 얘기에 좀 앞으로 저도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두 분을 압박한 느낌. 아, 네. 저희가 너무 큰 소리로 다그쳤나요? 네. 아니, 사실 현실이 또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네. 걱정되는 마음에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여쭤보게 되는데요. 윤장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10년 전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관련된 거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수치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흥미도를 그때부터 많이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 10년간 노력은 했으나 변하지 않는 이 현실에 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두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좀 더 높여주고요. 그리고 좀 업시켜줄 수 있는, 흥미롭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먼저 전영모 선생님께서 그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꿈다리쌤 전영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제 아이들의 꿈에 다리를 놓아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꿈다리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 모든 선생님들이 꿈다리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아니라 모든 타칭도 꿈다리쌤 이렇게 꿈에 다리를 놓아주는 꿈다리쌤 너무 좋네요. 네네. 꿈다리 아나운서였으면 좋겠는데. 이미 충분하십니다. 너무 네네. 멋지시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꿈다리 선생님, 포천 영중초등학교 전영모 선생님의 수업 현장으로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한적하고 조용한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이곳에는 1954년부터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을의 터줏대감 영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학교 같아요. 네. 전교생 80여 명, 학년당 한 학급뿐인 작은 시골 학교인데요. 하지만 과학대회만 열렸다 하면 이 작은 학교에 세상의 이목은 집중됩니다. 전국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전국 1위, 경기 과학축전도 1, 2위를 다 쓸어버렸고요. 전국 수리과학 창의대회에선 무려 4년 연속 제패하며 작지만 강한 학교로 이미 유명인사라고 하네요. 수학은 뭘 융합했어요? 어머, 선생님이시네요. 전국 과학대회 상위권 싹쓸이의 비결 궁금하시죠? 그 비결은 교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함께 수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이러스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에. 돼지열병 바이러스. 포천에 아주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바이러스가 퍼졌더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4학년 1반의 수업은 한창 진행 중. 근데 하나 대답했다고 다 같이 박수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네, 대답하고 싶겠는데요. 네. 호기심을 키워주고 창의력은 늘려주는 바로 고창 날달 프로젝트랍니다. 근데 고창 날달 프로젝트 이게 나왔는데 네, 신조어인가요? 고창 날달 처음 듣는데 뭐죠? 무슨 뜻이죠? 고창? 고창의 날다람쥐 이런 거. 제가 또 아는 고창 한번 사는데. 맞춰보시던데. 글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 같긴 왠지 해요. 선생님 같은데. 수업하시니까 고민하고 창작하고 날달은 저 고민해봤는데 날마다 달마다 뭐 이런 뜻일까? 어머. 정말 너무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제가 무슨 고창 날다람쥐 이상한 말을 했네요. 또 이제 역시 선생님. 네. 저도 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네. 고창, 날, 달 사실 잘 안 쓰는 그 단어들의 조합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고창, 날, 달 답이 저희 중에 있었나요? 혹시 있나요? 아,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었는데 손미연 선생님의 해석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네. 또 박수 한번. 발표 잘했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는데 손미연 선생님이 해주신 해석도 너무나 좋은 생각이었다는 지금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고창, 날, 달 네. 어떤 의미로 쓰죠? 원래는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력의 날개를 달자라는 뜻에서 고창 날달 프로젝트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력의 날개를 달자. 그러면 이 고창 날달 프로젝트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좀 세 파트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요. 무한 상상 파트, 무한 창조 파트, 무한 도전 파트 이렇게 크게 세 파트인데요. 무한 상상 파트는 흔히 얘기하는 토의 토론을 거쳐서 아이들의 생각들을 서로 소통하고 이제 공감하는 그런 토의 토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한 창조 파트는 이제 대주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제 창의적인 해결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무한 도전 파트는 이러한 수업한 내용들을 자기 자신만의 이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해서 지식을 좀 재구조화해서 하나의 또 책으로 완성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수업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고창 날달 프로젝트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VCR로 이어서 함께 보시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창 날달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지금 저건 프로젝트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도입 맞습니다. 부분인 건가요? 토론하는? 돼지 못 먹으니까 슬퍼요. 아이 답네요. 그건 나도 슬프다. 선모의 대답에 아이들은 웃음이 터집니다. 개인의 엉뚱한 생각이 나오는 지금은 1단계 무한 상상.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5가지 과목의 핵심 개념들을 좀 융합을 해서 대주제를 선정을 해봤어요. 자, 대주제는 뭐냐면 바이러스 대침약 우리 지구를 살리자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수업 재밌어요. 주제별로 네, 아이들 아주 취향 앉은 저격, 아이들. 대침약 막 이런 거 함께 재밌잖아요. 이야기하며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아이들의 의사소통, 협업과 융합 능력, 창의력은 발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팀 생각 꺼내기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팀, B팀, C팀. 팀별로 모여 앉아 시작된 팀 생각 나누기. 혼자 생각할 때보다 짝꿍과 둘이 여기도 아직은 그 상상 프로그램 중에 1단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서로 생각들이 이제 소통하는 네, 시간이에요. 둘씩 얘기하고 조씩 얘기하고. 학원에 있는 곳으로 가서 코딩으로 해서 뭐 춤을 추고 대화를 통해 완성된 한 편의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야기를 만들어냈구나. 인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물속에서 온 사각형 바이러스.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킨 연가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영웅 사각형의 이야기까지 3편의 이야기가 완성됐는데요. 거의 작가 수준으로 너무 그러니까 재밌는. 대주제는 제가 선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교과를 융합해서 대주제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생각을 꺼내고 그 다음에 짝의 생각을 꺼내고 그 다음 팀의 생각을 소통한 후에는 이제 대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주제를 다시 아이들이 또 결정을 합니다. 네.
네, 주제들도 너무 잘 정하네요, 친구들끼리. 네. 제가 추리소설을 쓰잖아요. 아주 소재로 아, 아주 너무 적당한 좋네요. 아이디어가 팍팍 나오겠네요. 저기 한번 학교로 견학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2단계 무한 창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딩 로봇, 조립식 블록 등 다양한 과학 교구들로 이야기 속 주인공과 상황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정말 흥미도가 막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아이들이 코딩도 해서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2개의 로봇. 아니 이건 뭘 표현한 거예요? 솔라볼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처치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기뻐서 추는 춤을 로봇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원하는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은 이것저것 눌러보고 확인하며 자연스레 코딩을 학습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겠어요, 우와.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저 학교 다닐 땐 생각도 못하던 네, 그런 마음처럼 쉽게 와. 안 되지. 그래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만드는 3D 저거 만드는 펜 아니에요? 사각형 바이러스를 표현하기 위해 평행사변형 바이러스를 평행사변형.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교구들만 봐도 알겠네요. 그러니까 흥미를 그냥 불러 일으켜주는데 이런 교구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학교 가고 싶겠어요. 저 만지고 싶어서라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VCR은 이제 수학과 과학이 주된 테마로 이제 융합을 시켰는데요. 이제 수학에 이제 저희가 사각형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각형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일단 아이들이 학습한 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로 지금 3D 펜을 활용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융합 교육이네요. 아, 교과서가 아닌 과학 교구로 직접 체험하는 학습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여주죠. 그런데 아이들은 열심히 수업 중인데 선생님은 어디 계시죠? 예, 어서 가서 선생님 좀 찾아봐. 어디 계셨어요? 어머. 아, 네. 근데 어디 숨어서 주무신 거 아니죠? 퇴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지금 현재는 일단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놀라운데요. 네네네. 교구들만 놓고서는 본인 쉬시려고 교구들 많이 사신 것처럼 지금 없어졌잖아요, 너무 지금. 콕 집었어. 네. 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디 가셨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사실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이들이 토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토론이 잘 이루어지나요? 아니, 사실 전 더 궁금했던 건 토론에 강조점을 두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맨 수업 도입 초기는 동기유발은 제가 유발을 하지만 토익 토론을 주된 수업의 첫 테마로 잡은 이유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 수업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은 좀 제약 조건 때문에 그런 걸 좀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 머릿속에는 주옥 같은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자신의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교사들이 많이 캐치를 못했다는 그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업 초기에 큰 대주제를 가지고 토익 토론을 하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일단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이 돼서 수업 속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제 몰입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초기에는 항상 내 생각을 나누고 짝 생각을 나누고 팀 생각을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토익 토론을 꼭 집어넣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단계가 무한 상상이라고 하셨고 2단계가 무한 창조 네. 만들어내는 거 네, 무한 창조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3단계가 무한 도전 네. 부분이 남았는데 어떤 수업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죠. 오후 융합 수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책 작업이 남았죠? 네. 그래서 책 작업을 하기 전에 오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프로듀스 스토리텔링 앤 두잉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시죠. 고창 날달 프로젝트 대망의 3단계 무한 도전. 마지막 이제 무한 3단계. 상상, 무한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직접 책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학생들은 6컷의 스토리보드로 어떤 책을 만들지 정리해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실로 이동해서 책 작업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컴퓨터 이동합시다. 어떤 생각들이 변화가 됐는지 한 장 한 장 손수 그린 스토리보드에 맞춰 우와. 직접 찍은 사진도 넣고 우와. 대사와 효과도 넣어가며 무한 창조 파트에서 이제 본인들이 해결했던 것들을 사진에 찍어서 이제 책 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그걸 직접 만들어낸다는 게 아이들의 저 컴퓨터 능력도 그렇고 저는 계속해서 너무 놀라운데요. 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는 네.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들을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그려? 이걸 어떻게 넣어? 막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하게 늘 하던 거니까 하던 모습들을 그쵸. 보여주잖아요. 그걸 가르치시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거 코딩이라고 하는 거야. 나 처음부터 가르치기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막 토론도 하고 도전까지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저렇게 긴가? 몇 번 정도의 저 수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고창날달 프로젝트 중에서 창의융합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5개 과목을 지금 연계를 해서 융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수업은 이제 그래서 5교시까지,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와, 하루를 그냥 다 저렇게 5과목의 쓰는구나. 1차시씩을 융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의 주된 핵심을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과 좀 융합을 해서 프로젝트 대주제를 이제 제가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대주제에 따라 아이들은 이제 팀별 토익토론을 통해서 소주제를 만들고 그 소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고 그다음에 창의교구를 활용해서 교구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파트인 지금 무한도전 파트는 6컷의 이제 스토리보드를 이제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했던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지식의 재구조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가졌던 생각하고 생각과는 또 나중에 다르니까. 또 팀별로 해결했던 생각을 듣고 나서의 생각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로 다시 지식을 좀 재구조화해서 마지막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책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완성된 책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정성스레 만든 나만의 책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만 볼 수는 없죠? 반 친구들의 우와, 책도 프린팅이 다 읽어보기로 됐네요. 하는데요.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땡 아니면 똥. 20살 나이가 많은 준호의 형이야. 내 친구들은 어떤 내용을 만들었을까? 읽어보며 궁금한 내용은 묻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친구들끼리 다 친구들의 돌려서 생각을 보는군요. 이해하며 아이들의 서로 의견 상상력을 교환을 할 수 자극합니다.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했는데 이렇게 융합 수업을 하면서 소통하니까 쉬워졌고 저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은 친구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재밌게 만들어간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은 선생님도 전부 읽어본다고 하는데요. 결과물이 재밌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창의력과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결과와 성장이 눈에 이런 바로바로 이유 때문일까요? 보이시니까 너무 뿌듯하실 것 국내는 같아요. 물론 중국과 태국 등 해외에서까지 찾아와 전영모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배워가기도 한다네요.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력의 날개를 달자 영종초등학교의 학생들을 과학의 작은 거인으로 만들고 있는 꿈다리쌤 전영모 선생님. 아이들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선생님이 있기에 오늘도 아이들은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절반에서 맨 마지막 수업 마무리를 할 때 항상 하는 구호들입니다. 늘 하던 거야. 이거 오늘 박수 시킨 게 아니네. 아이들 목소리도 크고 자신 있죠. 네. 이 열기가요. 아이들 너무 재미있어하는 게 스튜디오까지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보시면서 예.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너무 이제 좋은 프로젝트라 네. 사실 옆반이 좀 걱정됐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예, 한 반밖에 없어서 예,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이게 쉬운 상들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상은 없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상들이에요. 전국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전국 1등. 와, 전국 1등. 네, 전국 1등.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과학 축전도 1등, 2등. 그리고 전국 수리과학 창의대회에서는 4년 연속 재패를 했는데요. 지도하셨던 전영모 선생님의 그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막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상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꾸준하게 사실은 과학 흥미를 갖고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못 받는 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갖고 진로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하는 영향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는 과학을 많이 접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대회까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쪽도 과학 쪽에 흥미를 가진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테이블에 보니까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만든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친구들끼리 당장도 지금 토론을 하지만 1년 지나서 아, 요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저희 반이 15명의 학생인데 4명의 학생들이 선발이 됐는데 저희 반의 투표 결과하고는 조금 틀려요. 2명의 학생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과 똑같은데 저희 반 아이들의 눈으로 또 선택된 투표로서 선택된 또 책들은 또 2권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 그 아이들이 선택한 거는 어떤 네네네. 특징이 있나요? 아이들이 선택한 거는 좀 저희가 선택했을 때보다는 좀 고정관념을 좀 깨는 창의력이 있는 걸 더 아이들은 그쵸,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네네네. 그렇네. 아이들한테 딱 매력을 끌 수 있는. 네네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4권의 책이 대부분 시사적인 주제를 부드럽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제를 바이러스 대침약으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열병이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나라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고 심각한 단계인데 평상시에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우리하고 밀접한 실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까 훨씬 더 수업 속에 빠져들면서 소주제를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기승전결이 있어요. 안에 내용이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는 뭐 스토리 마지막에 출판사도 있고 할인 가격 100원까지 제가 100원 내고 이거 구입할 수 있으면 이거 구입할 판이네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대단한데요, 진짜 이거. 그래서 이 책들이 이제 발간이 되면 저 같은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보내드리면서 꼭 가격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뒤에 보면 가격표가 있습니다. 네, 꼭 가격을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지불을 하고 이 책을 보시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받는 친구 있어요? 가격이 이래요. 경린이만. 왜냐면 경린이 잘해가지고 제가 지금 경린이 거 보고 있거든요. 5,000원. 여기 또 5,000원. 여기 또 흥정할 줄 아는 친구네 또. 다른 친구들은 100원이면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본인이 힘들여서 만든 것들에 대한 대가가 이제 지불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람을 느끼면서 훨씬 더 효과가 훨씬 더 큰 거를 많이 느껴서 훨씬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할 때는 꼭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좀 지불하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양념 같은데 이런 데서 또 아이들이 굉장한 쾌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끝장까지 생각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손미연 선생님도 이렇게 과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해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스토리텔링이 과학에서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과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지금은 개념 위주로 분절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텔링 수업을 함으로써 이런 과학의 개념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정말 우리가 빅히 스토리라고도 하잖아요. 과학에서 그것처럼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굉장히 잘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인상이 더 깊게 재미있게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과학 수업 정말 멋지고 또 특별한 추억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윤자영 선생님의 수업 또한 스토리텔링과 연관이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로 수업 정말 보여주신다고 만나면-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제 주변 대상이 건물 사이를 지나가면 칸을 설치해 놨다가 머리 빗는 걸 좋아하는 애한테 빗을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빗에 홈이 파져 있는 거예요. 뭐 작전도 그래서 하는 것 머리를 같은데. 빗으면서 계속 상처가 나게.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겠구나. 어머. 국가대표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래? 지금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 지금 추리소설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난 또 순진하게 생겨서 그렇게 안 봤는데 막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정말 놀랬잖아요. 천장
매달든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닌 픽션입니다. 가상의 사건을 만드는 데 흠뻑 빠진 이들은 인천공항고등학교 추리소설 동아리 사이언 픽션입니다. 사이언 픽션은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글을 쓰는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016년부터 쓴 글을 모아 출판되거나 출판을 앞두고 있는 책이 벌써 4권이나 된답니다. 아이들한테 동아리 인기 엄청 많은 것 한마디로 같은데요? 정식 작가들이다 맞습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좀 많지가 않습니다. 예.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뭐 마음은 이제 저는 이제 글쓰기를 못해요 이러면서 잘 접근을 하지 관심은 못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부담감을 또 느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추리 소설이란 게 이제 누군가를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모님도 야 그런데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럴 것 같고 그런데 오해시고요.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트릭을 만드는 겁니다. 예, 꼭 누굴 죽이지는 않아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력과 인문학적 소양, 과학적 사고력까지 쑥쑥 키워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죠. 각자 점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니까 되게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창의력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장점인 것 같아요. 사이언 픽션은 윤자영 선생님이 이 학교로 부임 후 만든 동아리랍니다. 아니 생물 선생님이 웬 추리소설 동아리냐고요? 아 생문 선생님. 맞아요. 국어 선생님 아니셨구나. 네. 교동회관 밀실 살인 사건, 나당 탐정사무소 사건 일지, 2019년 우수과학 도서로 선정된 수상한 졸업여행 등 윤자영 선생님은 다수의 소설을 집필한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아니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추리 소설을 쓰시는 과학 선생님. 그러네요. 국어 선생님 생물 아니고 선생님, 과학 생물 선생님. 네. 네. 원래부터 글 쓰는 걸 좀 좋아하셨어요? 아, 저도 이과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이라면 이제 경기를 일으켜요. 근데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거 배워서 뭐 해서 먹습니까? 요 생물 배워서 뭐 해서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쓰임을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문 선생님이 네. 어디다 써먹어요? 이렇게 써먹었다.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배워야 돼.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 자체가 만들어진 그 계기 자체가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네요. 근데 저는 과학교사다 보니까 아까 왜 과학의 원리를 얘다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책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시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그 예시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맹 테스트지라고 하는데 우리 새 MC님 한번 시험을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미맹 테스트지인데 예, 요거를 혀에 잠깐 대는 겁니다. 네네, 혀에다가. 예, 좀 이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실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침을 묻히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먹는 거 혀에다 대는 아니죠? 게, 예, 네.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선생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물이 MC 분들을 위해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저 물이 안전할까요? 네. 물이 안전. 저 먹었는데 하지 않을까요? 아무 의심 없이 드셨나요? 네. 아까 어제 일찍 오셔서 물병 만지시더니. 아까 제가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예. 종이 같은데요? 어떤가요? 써요. 네, 써요. 쓰시고, 네, 씁니다. 쓰시고. 전 그냥 색깔을 봐가지고 그냥 종이 아니었나 했는데 네네네 약간 맛은 씁쓸합니다. 예, 네, 저도 쓴맛이 네네 강한데요. 예. 확실히 썼나요? 저는 뭐 그냥 맛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요게 이제 미맹 테스트지인데 우리 그 PTC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한 20% 정도 돼요. 10명 중에 그럼 2명. 예, 2명 정도. 대장은 쓰셨어요? 네. 대장은 썼다고요? 네, 씁쓸한데요? 먹어봐야 알겠는데 나는. 덜 익은 감을 먹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미명이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었구나. 아. 저도 이제 과학교사가 처음 되고 중학교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품장을 열었더니 용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밑에 이제 독극물장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 있나 열어봤더니 PTC 용액이 거기 있었습니다. 병에는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었고 독극물인가요? 저희 먹은 거? 네, 그 농도를 10,0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이렇게 희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씁쓸했지만 괜찮습니다. 한 병을 먹어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 아니에요, 저? 아직도 혀가 좀 씁쓸해요. 그런 저는. 정도라고요? 네. 그래서 쓴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 여기 스텝 중에 혹시 잘하셔야 돼요. 원액을 갖다 그 물에다가 부으면 쓴맛을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그 몸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맛은 모르니까 뭐. 예. 그래서 추리 소설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 소설을 그녀는 쓰게 맛을 됐어요. 알지 못했지만 자기는 놓기 시작했다. 약간 이런 느낌. 네네.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이제 마음을 먹고 위해를 가한 거였습니다. 추리 소설을 쓰는 과학 선생님의 과학 수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장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다음 날 선생님을 찾아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뭘 들고 오는데 과학 실험 재료인가? 에? 급식실 아니에요? 아, 밥 아니, 실험한다고 했는데 버섯에 왜 라면을. 빵에? 아니 요리 수업 아닌가요? 또 생물 선생님 아니고 가정 선생님 아니세요? 저 가정 시간에 저런 거 한 거 같은데. 가정 시간인가요? 무슨 시간이에요? 과학 시간이요. 과학 시간? 오늘 우리가 라면에 이제 들어가는 부재료를 이용하여 세포 소기관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준비물을 한번 발표해 보겠다. 네, 저희 조는 약간 겨울의 특성을 컨셉으로 잡아서 붕어빵과 계란빵 그리고 오뎅을 표현해서 세포들을 표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고등학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핵, 수포체,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의 소기관을 라면으로 표현해보겠다 이거잖아요. 우와 궁금하다. 어떤 라면 세포들이 나올까나? 라면은 그냥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인데 그걸로 공부를 한다니 진짜 학생들이 부럽네요 진짜. 아이고 저 불안한 칼질은 어쩔 거야. 아주 조각을 내놨어. 아이고 아보가토는 왜 거기 들어가는 거니? 라면을 먹을 때 계란을 넣잖아요. 근데 계란을 딱 넣는데 저희가 이제 세포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란이 갑자기 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랑 해봐야 되겠다. 직업병이시구나. 그래서 예, 파는 뭐 엽록체, 비엔나 소세지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우린 조는 뭘로 할까 그런 거를 이제 고안을 한 겁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엄마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든 아슬아슬한 학생들의 실습 과정. 이거 뭐예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거요? 짜잔! 저 새우는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아니 양배추에 치즈를 붙이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양배추가 소포체고 이 치즈를 묻힌 게 리보솜이에요. 세포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야 아주 우수한 라면 세포가 되겠죠.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고 하나둘씩 세포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이 안에가 인, 미토콘드리아, 이거 모여있는 게 중심체, 이거 눈은 저희 겨울 컨셉에 맞는 눈, 치즈예요. 눈이에요. 진짜 맛있어. 오늘 한번 이 겨울 컨셉의 이 라면 세포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드시고 싶으셔서 이런 수업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요건 항상 배고플 시간인 6교시 정도에 이 라면 세포 만들기를 합니다. 붕어빵이 라면 안에 어떤 맛일까요? 세상의 맛이 아니에요. 겨울 한국의 맛이에요. 교과서에서 이론으로 달달 외우기만 했던 세포의 소기관을 어떤 재료로 세포 수업 어떤 계속 하고 싶을 것 위치에 놓을까 같아요. 고민하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창조도 굉장히 지식을 잘해내는 것 같아요. 습득하게 된다고 양파 합니다. 안에다가 그쵸, 계란을 살려서 넣는 거 이런 분들이 계란이 퍼지지 않도록 세포 모양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생물 수업 하시면 나머지 물리 화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 요즘 많이 변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포 구조의 구조가 뭐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세포의 구조가 더 이렇게 있다라는 게 더 상기가 더 잘 되고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수업을 해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너소와 이런 라면은 처음이지. 그러네요. 처음이에요. 학생들의 재치와 개성 넘치는 라면 세포가 완성됐습니다. 와, 이 라면 세포들 중 선생님이 뽑은 1등 세포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분열 중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볼게요. 그래서 세포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세포를 잘 표현을 했어요. 이 학생들은 이제 생각을 좀 더 한 똑같이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포 분열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그러네요. 선생님은 생각 못하신 그 수업의 시작이었지만 그 끝을 창대하게 만들어버렸네요, 애들이. 네. 근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라면이 이렇게 맛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맛이냐고 자꾸 물어본 거예요. 네. 여기 하나 끓여놔야지 냄새를 좀 맡으면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 진짜 다 먹는 거예요? 이거 너무 너 염료체 먹어, 너 미토콘드리아 먹어 하면서. 실습도 정리도 끝났지만 아직 수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의 마무리 글쓰기가 남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써내려가는 학생들. 처음에는 글을 왜 써야 돼?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글을 쓰는 것을 자연스레 여기고 진지하게 글쓰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과학이 좀 더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지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활동을 이제 간간히 하다 보면은 좀 질릴 때쯤 되면은 다시 재밌어지고 또 질릴 때쯤 되면 다시 재밌어지고 계속 관심을 계속 갖고 있게 하는 그런 약간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학생들이 써낸 글을 하나하나 전부 읽어봅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글을 볼 때면 학생들의 톡톡 튀는 발상과 재치에 놀라고 선생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데요. 학습자에게 맞춰진 특별한 수업으로 학업은 물론 흥미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은 윤자영 선생님이야말로 과학교육의 키스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과학교사가 아닐까요? VCR로 이렇게 수업 현장을 보니까요. 제가 저런 수업을 받았다면 생물에 좀 더 흥미를 갖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 열심히 했죠. 그러면 저는 다 외웠을걸요. 네. 제가 또 생물화학과를 나와가지고 리보솜 이런 단어들이 익숙한데 저는 금방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저 라면 수업을 했으면 지금까지 기억을 하겠지.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윤장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전교가 난리 납니다. 전교가. 전교에 라면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다 달려와요. 조금이라도 이제 먹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다 보니까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할 때죠. 이제 지루하게 돼요. 아까 학생 말대로 좀 지루해지고 뭐 좀 반 이상의 학생은 이제 학원에서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졸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학생들 좀 즐겁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세포를 배웠는데 이제 라면 먹다가 이제 세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요거랑 뭐 이제 핵형 분석 우산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생각을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애들한테 그냥 하나의 이벤트네요, 이벤트. 정말 막 지루한 학교 생활 중에 하나의 이벤트가 되니까 학교 다니면 나고 막 동기부여 되고 되겠네요. 선생님도 뭐 꿈다리 선생님처럼 뭐 오아시스 선생님 막 이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라면 선생님이라고 하겠죠. 라면 선생님. 이벤트 선생님 하시죠, 이벤트 선생님. 아까 보니까 글쓰기 활동을 하더라고요. 매 수업 시간 끝마다 글쓰기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좀 이제 작게는 이제 라면 세포다 보니까 뭐 세포 나라의 뭐 계란 왕이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수업을 되짚게 돼요. 이제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요즘 아까 이제 여기 선생님도 융합적 인재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과학 교과 간 융합을 넘어서 인문학이랑도 한번 융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본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이 좀 되게 보면 아까 보시면서 막 웃으시고 그러시던데 기발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글도 있었나요?
이 라면 세포 말고 이제 제가 이제 4년을 이걸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시가 하나 있어서 네. 그거 이제 준비했습니다. 네, 한 줄 읊어주세요. 한번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4년이면 어떤 정말 많은 수업을 글을 했을 때 보셨을 어떤 텐데. 느낌인지 좀 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은 호르몬 단원을 배웠을 때 이 학생이 쓴 시예요. 호르몬 굉장히 어려운 단원인데요. 어려운 단원입니다. 근데 남학생이 쓴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르몬, 너는 나와 같다. 비교적 느리지만 누군가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비교적 길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그녀의 조그만 행동에 내 마음에 결핍증과 과다증이 생긴다. 나는 너와 같다. 호르몬의 특징, 네. 결핍증과 과다증. 나도 너처럼 그녀의 주위만 돌다가 그녀에게만 작동하는데 표적 기간입니다. 그녀는 미동도 없다. 이것은 너와 나 다른가 보다. 이제 제가 밑에 반전이 있네요. 예, 이 밑에 제가 코멘트를 적어줬어요. 네. 이 시를 그녀에게 보이면 혹시 마음이 움직일까라고.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이 학생이 저희 반이었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한테 차인 겁니다. 짝사랑. 그래서 차여가지고 그 느낌을 이제 시적 표현. 마음을 이걸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걔한테 보여주면 이제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코멘트를 준 거죠. 윤자영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아까도 앞서 친구들이 입시에 지친 자신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수업이다 했는데 이런 수업을 하기엔 좀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아까 손미연 선생님도 진도 빼기 이제 바쁘다고 네. 이제 그랬는데 모든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그래도 지쳐 있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학교에 와서 행복하게 좀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저도 이제 진도를 나갈 때는 엄청 빨리 이제 나갑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해서 이제 더 심화된 내용을 또 추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선생님들의 이런 노고가 아이들에게도 좀 잘 전달이 되고 그게 또 이렇게 잘 표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과학교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낀, 이럴 때 정말 보람 있다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전영무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일상 수업 속에서 가장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스펀지처럼 네. 수업을 흡수가 흡수할 되고 때. 몰입이 됐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문제 얘기를 했을 때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칭찬하고 격려 주는 순간순간들을 보면 아, 제가 정말 교사를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아침에 이제 학교까지 출퇴근 시간 거리가 좀 30분이 넘게 좀 걸리는데 그 차 타고 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과학에 흥미를 갖고 우리 또 발명에 또 흥미를 갖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들을 좀 새롭게 개선하고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터에 갈 때 막 흥분되고 이런 것도 부럽지만 그런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아이들도 정말 부럽습니다. 맞아요. 윤장 선생님은 어떨 때 또 보람을 느끼세요? 네. 아주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말을 하면 저도 물론 똑같이 느끼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졸업생이 찾아올 때가 좋습니다. 이제 한 5년 전에 졸업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라면 만들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때 새롭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재밌었어요. 이럴 때 보람을 좀 느낍니다. 저 아이의 인생에서 내가 라면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니 보람 느끼죠. 네, 맞아요. 과학교육에 미래가 있다. 오늘 그 말이 더 많이 와닿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과학교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을 좀 좋아하고 과학에 대해서 꿈도 꾸기를 소망하고 계실 텐데요. 소미연 선생님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 많이 반성했습니다. 두 분을 뵈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정말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한테 오늘 두 분은 꿈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와, 네. 멋지시네요. 저도 참 교사라는 직업이 멋진 직업이다. 그냥 막 우리 예전에 선생님처럼 그냥 해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같이 공감해주고 그들의 꿈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많은 것을 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말 전국의 과학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키스톤들의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과학 감동 토크쇼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키스톤 프로젝트 재밌다. 뭐? 키스 프로젝트?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우리 내일은 무슨 얘기할까? 너무 재밌겠다.